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 중단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제주시가 현재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예고한 대로 매립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을 봉쇄했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나선 데 이어 제주시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주민대책위가 이를 최종 수용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최종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동부공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인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주도 전통 어로법인 고막 낚시를 아시나요? 동네 해안가 웅덩이에서 대나무로 고기를 잡는 고막 낚시가 마을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탐나는 현장에서 축제가 열린 남원읍 신흥리로 떠나봅니다.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차선을 빠르게 넘나들며 끼어들기 한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차주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사건 25시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영상을 살펴볼까요? 지난주 페이스북 KBS 제주뉴스 페이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영상은 8월 12일에 방송된 탑동 개발과 신항만 건설에 대한 짤막 대담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제주 신항만을 포함한 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서 제주 사회에는 이 공항에 이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점화됐습니다. 30년 전 탑동 개발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남긴 부작용이 큰 만큼 신항만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재된 이후 3,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40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대담자였던 정영신 박사는 탑동 매립은 해양 경관 황폐와 해양 생태계 파괴를 불러왔고 특혜와 불법으로 점철된 실패한 사업이라며 신항만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라도 크기의 4배나 되는 면적을 매립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앞으로 도민들이 눈과 귀를 열고 30년 전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매립장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걱정 많이 하셨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용량 213만 세제곱미터의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제주시 19개 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등을 처리해왔는데요.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은 150톤,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도 300여 톤이 넘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봉계동 주민대책위원회와 2011년, 2016년, 그리고 2018년 총 3번에 걸쳐서 계약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센터는 2021년 10월로 사용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4개의 공구로 나눠져 있는 매립장은 지난 2월 말 기준 100% 만적 상태에 이르면서 시설 이전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색달동에 조성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이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2년 늦춰지면서 행정에서 2023년까지 봉계동 매립장 연장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자읍 등 동부 지역에 초기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건조해져 파종을 미루거나 파종해도 싹이 제대로 발화되지 않아 농가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평년 이맘때쯤이면 싹을 틔웠어야 할 구자읍의 한 당근밭입니다. 바짝 메마른 토양은 손끝에서 먼지처럼 바스러집니다. 급하게 스프링클러를 열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싹을 틔울 수 있을지 농민은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태풍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싹이 안 틈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전체가 상당한 그 시름에 양수기 등 급수 장비가 없는 농가의 시름은 더 깊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지 못해 파종한 당근 씨앗이 모두 말라 죽은 겁니다. 싹이 한 요 정도, 2cm 정도 올라오다가 이제 그 가물어서 이제 중간에 말라본 거예요, 이거. 가뭄 현상에 이렇게 땅이 메말라 있는데요. 싹을 틔우지 못한 일부 농가에선 다시 파종을 한 실정입니다. 이달 들어 구자읍에 내린 비의 양은 10mm 남짓. 구자읍 덕천리 등 동부 지역의 토양이 건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 농가 20%는 파종을 미뤘고 나머지 농가들도 발화 상태에 따라 다시 파종을 해야 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급수 차량을 동원해 하루 평균 300톤에 달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가뭄 해갈 때까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차량 등 우리 급수 차량 하루 7대 정도 총 동원해서 우리 농가에 우리 급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그 당근 농가의 우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으로 동부 지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뭄 해갈에 대한 농가의 갈급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50대 건설 노동자가 사고 피해 보상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에 몸을 실은 채 10m 높이의 크레인에 매달린 건데 무슨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m 높이의 크레인에 확성기를 단 SUV차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크레인 소유주인 50살 조모 씨가 새벽부터 고공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슈거리를 만들고 아니면 제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밖에 할 수. 조 씨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조 씨의 25톤 크레인이 한라산 국립공원 생태보건사업 임시야적장 공사에 투입된 건 지난달 8일. 전날 비가 많이 온 데다 지반이 약한데도 원청사에서 무리하게 작업 강행을 요구해 크레인이 넘어졌고 당시 현장 감독관도 없었다는 게 조 씨 측의 주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거를 한다 못한다 말을 못해요. 을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키니까는 책임은 무조건 현장에서 지어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원청사는 장비 노후화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따져본 뒤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장비가 크레인 불량이라고 하고 정비 불량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요구한 작업도 없고. 야적장의 안반 소유권을 해당 건설사에 넘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도 책임을 물었지만 건설사와 노동자 사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태로운 갈등 속에서 시위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민원까지 100건을 넘어서면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반려견에게 물리면 보통 견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최근 사유지에서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견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성격과 견주의 기본 조치 의무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 옆 차고지에서 지내는 7살 난 중형개. 2년 전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개주인 홍창생 씨는 옆 식당 이용객인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자신의 땅에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사유지가 식당과 맞닿아 있고 목줄도 길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이 식당 내부에 있었고 목줄도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사유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50만 원에 대하여 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정치판 청구를 했고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피해 장소의 성격과 개 주인의 주의 조치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 자체가 이제 공중 통행이 가능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견주 같은 경우도 목줄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제주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환자 이송 건수는 매 평균 80여 건. 울타리나 담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땐 목줄과 주의 표지판 등을 이용해야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장을 놓고 주민과 제주시가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제주시의 매립장 연장 사용 계획에 반발해 오늘 매립장 출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제주시가 주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내년까지 33억 원을 들여 음식물 처리 시설에 악취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용역에 나서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할지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까지 4.3 유적지 종합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주요 4.3 유적지 30여 곳을 선정해 보존과 관리 방향을 확정합니다. 또 내년부터 2024년까지 4.3 유적지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적인 유적지 보존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늘 제주관광공사에서 회견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 경제 보복으로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 등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제주 일본 항공편을 유지해 줄 것을 항공사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집계나 효과 분석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제주도 관광협회의 요구가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한국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림읍에서 PC방을 운영하던 김 씨는 손님들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를 알선한 뒤 수익금의 10%를 챙기기로 하고 지난 6월 모두 300차례에 걸쳐 약 650만 원을 마사회 경주에 베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동부공원 지구와 인근 토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부공원 인근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건설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부도시공원 인근 토지주들로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오늘 짤막대담에서 반대대책위 이용호 위원장님과 김태한 총무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동부도시공원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하셨죠? 예.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저희 그 대책위원회는 그 공원지구를 제외해서 인근 토지주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임대주택 사업 면적 6만 평 중에 한 2만 평에 해당되는 그 소유주와 관계인들로 총 32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면적으로 따지자면 6만 평 중에 2만 평, 한 예. 3분의 1 정도 예. 토지 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군요. 관계자들까지. 예. 지난 13일이었죠. 동부공원 인근 이제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부공원 일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했죠.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토지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주의 그 생존권, 그다음 재산권, 네. 그다음에 그 국토부와 지금 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방식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탁상 행정과 동시에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했습니다. 그 공원 일몰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장기간 공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원천적으로 지정 효력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동부공원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에 일몰제가 해제가 되죠.
주민들께서는 이번 사업 계획 이제 어떤 점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지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들이 반발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개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우편물을 통해서 몇몇 분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우편물도 이제 등기가 아니고 일반 우편물로 몇몇 분들이 이제 접하게 돼서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도청을 찾아갔을 때 그 대응이 LH 사업이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잘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절차에서 저희들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책임한 사업 진행이다. 아울러 이제 그 사업 내용을 좀 나중에야 전해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해당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던 사업이다. 한마디로 강제 수용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고 좀 어이없는 이제 소식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또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총무님, 임대주택 건설이 이제 사업의 골자인 만큼 대책위에서는 또 제주도의 주택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금년 6월 기준 제주도 미분양 주택이 1,218채입니다. 2017년 신주택 보급률 전국 103.3%인데 네. 제주시는 105.2%입니다. 네. 넉넉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번 달 서귀포시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정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180채를 매입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LH가 1,800세대를 시공한다는데 임대주택 정책이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포화 상태인데 1,800세대나 지을 필요가 있냐?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제주도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공론화 과정이 또 부재하기 때문일 텐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이 동부공원 임대주택 사업 추진 내용을 전혀 그 전에 사전에 고지를 못 받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이걸 알게 되셨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이제 농업 경영인인데 예. 일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다음에 3일 뒤에 일반 우편물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았습니다. 일반 우편물이요? 예,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것처럼 2,2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물로 오는지에 대해서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또 저희가 LH를 이제 도정을 찾아갔을 때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없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참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구나, 또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안내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이 해당 사업 부지 97%가 사유지인 상황인데 총무님, 대부분은 이 사유지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예, 대부분이 사유지고요. 대를 이어 농사 짓거나 일부 대로변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54%고 네. 임야는 38%입니다. 임야 38%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대부분은 생계형 농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경 보존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 요충지라서 보존만 잘하면 후대에도 좋은 유산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네네, 보존을 잘하면 좋을 지역이고 또 농경지로 대부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내 생계를 책임져 왔던 곳인데 예,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토지주들과 또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보상 절차를 받게 될 텐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이 협의 절차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법적 절차 없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제 수용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냥 협의 없이 보상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위원장님께서. 네네. 그 부분은 지금 이건 특례법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용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합의가 되면
저희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네. 강제로 이제 집행하게 된 지금 법을 적용해서 지금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가장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뭐 도시공원을 살리는 기본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 동감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인근 토지주들의 어떤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면서 네. 그 사업을 과연 진행할 때 이게 정당성이라든가 과연 공정성이 과연 협의되고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이제 오점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토지주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시공원이라는 사업 때문에 뭐 공공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듣고 또 강제 수용 당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이 동부공원 2001년에 제주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민간 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을 바꾼 건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만큼 사전에 어느 정도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냐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런 사업을 이제 소식을 접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저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도 이제 접하게 됐는데 네. 그 20여 년 동안 이제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근데 현재는 지금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몰제가 다가오니까 그 민간특례라는 그 강제수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한 2년 만에 완성시켜 버리려는 아주 그 어떻게 급하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주민으로서 과연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일을 왜 개인의 주민들한테 전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져야 될 책임이고 네. 다만 저희들은 주민들로서 진짜 공익성이 확보된다면 그나마 협의할 마음을 갖고 있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협의라는 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주민분들께서는 협의에 어느 정도 할 마음이 있다. 그렇죠. 좀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군요. 예, 예. 네. 이 정부는 공원지구 해제 지역의 택지 개발을 이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동부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번 사업 철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주민 설명회 등 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대책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고 표면상으로는 이제 표현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업인데 수렴이 저희가 왜 도청에 가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불만이고 전 공익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상식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저희는 이제 아직도 불만이 있고 또 향후 협의가 안 된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법이라는 그 법을 하나 대고 막 권력의 행포처럼 재산권과 생존권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아니면 또 안 맞는 특례법이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김태한 총무님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우리 토지주들은 걱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촉진지구, 특별법, 강제 수용 등 어렵고 무거운 용어에다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반대한다. 혹은 더 이상 환경 파괴는 안 된다. 주의 시선 또한 민감합니다. 네네. 토지주 대부분이 연로하신 데다가 충격을 받아서 건강 상태도 정말 안 좋습니다. 내년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땅 잃고 돈 잃고 인심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싫습니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도 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예. 시선도 이제 불편하고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뭐 공원 도시공원 문제, 동부공원뿐 아니라 이제 곳곳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또 겪으면서 앞으로 이제 과정을 겪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요새 가장 화두에 올리는 그 말이 협치 아닙니까? 예, 예. 그 협치라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보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연 저희가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다소의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렇게 해나간다면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자, 뭐 사회적 합의 모델을 이끌어가자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이번 동부공원 사업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 행정기관, LH 등에도 발언의 기회 열려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제주에선 대대손손 내려오던 고기잡이 방법이자 놀이가 있는데요. 바로 해안가 웅덩이에서 하는 고막 낚시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선 지난해부터 이 놀이가 마을 축제로 거듭나서 두루두루 신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마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일리입니다. 지난 토요일 흥겨운 소리가 마을을 감쌌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원도 오늘 저 기분이 맛있었지. 작년도와 낚시하는 거 봐. 어머니 잡아다 주나 우리 먹고. 신흥일리에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을 이름을 건 축제를 마련했는데요. 제주 전통 어로법이자 놀이를 체험하는 제2회 신흥일리 고막낚시 축제입니다. 이거 몇 마리나 잡으신 거예요? 8마리요, 8마리. 손맛 죽입니다. 고막낚시 체험은 초등학교의 한 체험 활동의 한 일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전체 같이 이루어서 체험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고막낚시 축제라는 마을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고막낚시는 습기가 없는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낚싯줄이 철사입니다. 1m 정도의 철사를 대나무에 엮어주면 낚싯대 완성. 왜 철사라고 있어요? 철사로 하면은 그 파도 그 물결에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딱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파도가 아무리 쳐도 요 구멍 안에 그대로 있거든. 지금은 뭐 미끼도 팔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그 미끼를 조달해서 뭐 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제주도 말로 문두닥지 그 고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직접 미끼로 해서 낚고 그랬어요. 어린 강태공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고막 낚시는 장비가 간편한 데다 낚시법도 쉬운데요. 바닷물이 고인 웅덩이에 낚싯대를 가만히 들이우면 밀물때 들어왔다 썰물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덥석 미끼를 몹니다. 물고기 온다 준아. 냄새 맡았나 봐. 물고기 한 마리 오고 있어. 물고기. 아우 아깝다. 에이 또 물고기만 채 갔어. 애가 좋아하니까 일단. 예. 물고기만 잡히면 좋을 텐데. 네. 물고기. 그렇지 준아. 물고기만 잡히면 그지. 와! 잡았다! 잡았다! 미끄럽긴 또 되게 미끄럽고. 우와. 미꾸라지다. 와 잡았다! 여러분 잡았어요! 어딜라? 네. 배도라치. 여기 말로 배도라치. 이런 체험이 낚시할 수 있는 체험이 없잖아. 딴 프로그램은. 그런데 그래도 여기 오면은 그냥 손주들이 가까운 데서 와가지고 하니까 좋잖아. 재밌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여유롭게 즐기는데요. 몽고마요, 몽고마. 제주도 말로. 한켠에선 보석 찾기가 한창입니다. 보석은 키토산 덩어리인 작은 개입니다. 갱이 죽 싸먹게요.
오늘 처음 잡아요. 낚시가 힘에 부친 꼬마 친구들은 고사리 손으로 고둥 잡기가 한창입니다. 요 고둥은 즉석에서 맛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파전 위에 굵은 고둥이 얹힙니다. 분여회에서 이날을 위해 미리 잡아 손질해 뒀습니다. 고둥 요리는 요즘에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입니다. 아빠와의 특별한 추억이 이렇게 쌓이네요.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동네 어르신들이 음식을 해준 것도 되게 맛있었고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주 전통 어로법이자 놀이인 고막 낚시로 세대를 잇고 이웃과 연을 맺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신흥리의 특별한 오늘이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25시. 오늘은 일명 칼치기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워낙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바로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 우회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왼쪽 차선에는 이 은색 승용차가 있고 오른쪽 승용차 쪽에는 승합차 달리고 네네. 있는데요. 이 승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면서 은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호 대기 상태가 되니까 은색 승용차가 승합차 옆으로 다가가서 항의를 하는데요. 네. 그러자 이 끼어들기를 했던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더니 먼저 생수병을 던지고 승용차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친 다음에 다시 주워서 멀리 던져버립니다. 네. 이 휴대전화 영상을 보시면 이 폭행의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폭행을 가한 운전자는 이 동승자가 말린 뒤에야 돌아갑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은 그 부인이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은닉하기 위한, 그렇죠. 증거 인멸을 없애기 위한 시도하는 뭐 그런 지적이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화면만 봐도 굉장히 센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폭행이 벌어졌는데 당시 승용차 안에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면서요? 자녀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폭행 피해자의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아내하고 그리고 8살과 5살 자녀 2명 등 온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장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와 아이들은 이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휴대전화를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지금 경찰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혐의도 단순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런 비판에는 이 경찰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폭행 피해자는 이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119로 병원에 갔고 이 당시에 아내분이 조서를 작성해서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 이후에 이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이 개인 일정 때문에 미뤄졌고 또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 마찬가지로 개인 일정 때문에 계속 미뤄졌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가해자 조사를 먼저 한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조사 없이 최초 신고 때 피해자 아내가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연 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 일정 때문에 늦춰졌고 네. 피해자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아내나 아이들에 대한 진단서 등 종합적인 피해 사항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혐의는 바뀔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 칼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난폭 운전죄. 를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칼치기를 했으니까 난폭운전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도로교통법을 보면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난폭운전에 여러 가지 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영상에는 칼치기가 한 차례만 나오기 때문에 이 난폭 운전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적용 가능성이 좀 높은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정범죄 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제5조의 10을 보시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특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네. 등 이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폭행이 일어났을 때 당시 신호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가 운행 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추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은 현재 이 혐의를 비롯해서 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는데 이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해자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앞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네, 김가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동부,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으론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며 대기질은 양호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며 볕이 강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해역에 따라선 안개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는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론 대체로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며 심했던 폭염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나 매장 판매원 등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하는데요. 폭언이나 정신적 피해, 심지어 폭행에도 노출되기 쉬운 감정노동의 영역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데요.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실적 경쟁이 치열한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 지역에도 감정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내일 도의회 주최로 열리고 조례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감정 노동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